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쉽지만 미증시는 산타랠리가 온 듯 했으나 오지 않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새해부터 미국에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트럼프 호텔 앞에서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는 일이 생기고요. 뉴올리언스에서 돌진 사고도 있었고요. IS가 벌인 일이라서 다음 테러의 예고편이라고 하는데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이버 트럭 폭발은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니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차가 튼튼하다든가 앞에 조명등이 켜져 있었다 하면서까지 폭발 사고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가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INQ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매도를 제대로 알고 보셔야 합니다. 공매도가 몇 프로 있다 하면 감이 오시나요? 공매도가 있다고 못 올라가고 어느 때는 공매도가 있어서 쇼스키지가 나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크게 필요 없는 정보가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상승에는 공매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좋아서 빠르게 주가가 올라도 공매도가 붙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붙은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로 공매도가 붙을 수 있는데요. 공매도는 어떠한 기업에 무슨 이유로 공매도 세력들이 붙었는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SMCI 공매도는 제대로 된 공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였잖아요. 주가가 빨리 올랐다거나 별것도 아닌 부분이 공매도의 이유가 되거나 증시가 좋아서 주가가 올랐을 때 붙는 공매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주 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 공매도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락하면 그건 하락할 때가 된 겁니다. 눌림이나 조정이나 물량 소화를 할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시간표에 돈을 벌기 위해서 공매도가 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못 올라가면 공매도가 붙어서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량 소화하는 하락에서 수익을 하려고 별것도 아닌 이유로 공매도를 치기도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신경 쓰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에 반등을 해주었는데 목요일에 인도량이 안 좋았다 하면서 빠졌잖아요. 인도량의 결과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배우셔야 합니다. 그들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들의 손에서 증시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보시면 크게 나쁘지 않은데 말이죠. 그들은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자동차 회사는 전기차를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고요. 테슬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요가 준 게 사실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저렇게까지 높게 잡아놓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인들도 이번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니 말이죠. 아시겠지만 지난 실적에서는 자동차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인도량이 아니라 FSD나 에너지 같은 외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테슬라는 자동차 인도량으로 하락했다기보다는 증시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물량 소화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오르기도 했죠. 수익을 챙겨 놓자는 투자자가 생겨나기 딱 좋은 분위기란 말이죠.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고요. 환율이 많이 올랐고요. 달러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 때문에 생각하는 수익보다 더 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악재가 터져서 하락하면 지금의 수익이라도 지켜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시기란 말이죠. 환율이든 달러든 비정상적인 상승이나 하락을 하게 되면 증시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 있어서 증시가 올라가는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목요일 장 마감에 올리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금요일에 상승을 해줘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나중에라도 혹시 같은 일이 생기면 참고하시라고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하락하니까 뭔가 멘탈을 잡을 게 필요하잖아요. 멘탈 잡을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증시가 안 좋을 땐 미국 경제는 괜찮은지를 보시면 좋거든요. 경제가 좋으면 증시에서 조정이 나도 건강한 조정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괜찮은지를 아시려면 다우를 보시면 되는데요. 다우는 증시가 하락해도 경제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증시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다우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주가의 움직이는 폭도 좁아졌는데요. 증시가 하락할 때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끔은 양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우지수를 보시기 어려우시면 지금은 엔비디아로 보셔도 괜찮거든요. 엔비디아가 125 밑으로 맴도는 게 아니라면 증시는 아직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드렸죠. 10년물 금리와 환율까지 체크하기 어려우시면 지수와 선물이 전저점을 낮추는지만 확인하시라고요. 10년물 금리가 올라서 증시가 내렸다. 금리가 내려서 증시가 올랐다라고 하는 건 잠깐 멈추자고요. 토마스 바킨이 강한 경제 상황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있어서 금리를 내리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역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이곳에서 머물면 심리적으로 이젠 괜찮은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수랑 선물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종목의 주가든지 차트를 보시기 전엔 항상 지수를 확인하고 차트를 봐야 하거든요. 글을 올려드린 이후에 선물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저점 부근까지 오고 반등을 했고요. S&P 500도 전저점까지 오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날은 테슬라가 하락한 날이죠. 지수가 깨지지 않았으니 증시는 괜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테슬라, 엔비디아, 많은 종목들이 찐 상승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증시가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리요. 제가 전저점을 보시라고 했던 이유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는 반등을 하니 고점을 낮추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이 전고점을 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죠? 하락장에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가는 게 흔한데요. 여기에서 흔한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패턴에서는 급락 후에 급등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장대 음봉, 긴 양봉 3개 출현, 다음 쭉 뺐고요. 금요일 지수 긴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락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지금 하락장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이 패턴을 이어가면 우선 조정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증시가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서 머무르는 게 중요합니다.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패턴에서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조금 더 위쪽의 주가까지 가서 쌍고점을 만들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쌍고점의 패턴이 진행되지 않으려면 전고점 위에서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전고점 위에서 머물다가 기관들이 증시를 상승시키려고 한다면 호재를 터뜨리는 경우도 있으니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고요. 선물은 6100 부근, S&P 500은 6050 부근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과거의 저항 구간 그리고 51선 근처이기에 360짜리가 매수하기 좋다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건 51선이 360 근처에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요. 금요일에 상승폭이 컸어서 이곳에서 주가가 머무르게 되면 51선이 360 위로 올라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올라오게 되면 360은 51선 아래에 있는 주가가 되므로 좋은 매물대가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상승이 컸었기 때문에 흐름을 이어가는 게 좋거든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금요일 물량들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어서 이만큼의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360에서 조금 더 아래로 빠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빠져서 51선 위에 360이 있으면 지지자리로 볼 수 있지만 51선 아래에 있게 되면 지지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멤버십에서는 12월 18일부터 테슬라 주가 385, 360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중간에는 380으로 매물대가 변경이 되었고요. 이걸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상황이라 지금은 51선이 360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60 밑으로 주가가 내려간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 그때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135 위에서 머무른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5 위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보셔야 하는 건 정고점이 되겠죠. 145 위에서 머무르면 박스가 이동이 되는 상승이 가능하니까요. 145 위에서 머무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박스로 움직입니다.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이고요. 박스가 이동이 되어야 상승이고 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오인큐입니다. 추격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해서 단기 매물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형주는 흐름 들어왔을 때 계속 상승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는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38 부근 매물대 있었는데 지나갔고요. 지금은 44, 43 부근에 매물대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아직 38 매물대가 유효하니까요. 두 번에 나눠서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51선하고 거리가 있어서 횡보가 보이기도 하는데 증시가 좋은 흐름 해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S&P 500을 기준 삼아서 추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24년 아주 좋았던 한 해를 보냈는데요. 너무 증시가 좋았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매도를 빨리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8월에 그놈의 엔캐리 저감 공포로 매도하신 분들 계시다고 하고 어느 날 있었던 하락에 평단 밑으로 내려가서 불안한 마음에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버텼는데 평단에 와서 또 불안한 마음에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혼자 주식을 하시면서 기준이 없이 주식을 하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주식의 원리를 공부하고 나는 어떤 트레이더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보통 기업 분석이나 추천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식을 하게 되거든요. 상승하면 좋지만 하락하면 불안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때는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니까요. 제가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라는 것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조금은 유연하게 막제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식은 많은 정보에 휘둘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EPS를 구하고 공매도가 어쩌고 저쩌고 적정 주가를 구하고 기업 분석을 하는 게 주식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봐도 그 기업을 개인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에 나오는 악재를 잘 걸러내고 증시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가는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